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 봅시다. 먼저 질량 보존 법칙 나옵니다. 질량 보존 법칙. 자, 질량 보존 법칙은 1772년 라부아지 어디서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예전에 사원소설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흙, 물, 불, 바람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물이 원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데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물분해 실험을 해서 밝혀낸 사람이 그 라부아제지. 자, 이 라부아제 형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났었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 왼쪽을 반응물,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했어. 뭐 화살표를 중심으로. 그랬었을 때 여기 반응물의 총 질량, 얘의 질량하고 이 생성물의 총 질량은 서로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냐?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루는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이니까 어떻다? 그 질량은 변할 수가 없다. 즉,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이러한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둘 다 모두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물리 변화.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고 화학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해. 그치? 어떻게 돼? 대표적인 게 물에서 얼음으로 변하거나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그러면 물질의 상태가 변화했어. 그리고 모양도 변했지. 그런데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즉 이러한 질량 보존 법칙이 앙금 생성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기체 발생 반응 혹은 연소 반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 어떻게 일어나는지 봅시다.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을 하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이 된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2학년 1학기 때 원소 얘기가 나오고 분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온 얘기가 나왔었을 때 배웠던 내용이지. 그러니까 조금 1년 됐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앙금 생성 반응 여러 가지가 있었어.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을 반응을 시키면 이게 물에 녹아가면서 어떻게 돼? 이온화가 되면서 이 염화은이 생성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니? 앙금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질산 나트륨 이런 식으로 뭐 요게 알자 이온이고 이게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배웠었지. 그러면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자.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 두 가지를 이제 용기에 넣고 각각 질량을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얼마니? 165.3g이야? 이거를 섞었어. 두 개를 섞었더니
염화은이라고 하는 이렇게 뿌옇게 뭐가 생겨? 흰색 앙금이 생기게 됐다. 그랬었을 때 질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165.3g이더라. 즉, 앙금 생성 반응을 시켰는데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어때? 질량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염화나트륨 더하기 질산은의 질량은 염화은 질산나트륨의 질량과 서로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 봅시다.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하고 반응을 하면 탄산칼슘의 앙금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염화나트륨, 그 다음 황산나트륨과 염화바륨을 반응을 시키면 황산바륨의 앙금이 생성이 되고 염화나트륨, 그 다음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 반응을 시키게 되면 아이오딘과 납 앙금이 생성이 되고 질산칼륨. 요거 이제 우리가 1년 전에 배웠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은 어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즉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고, 자, 두 번째 이제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보자. 그 전에 요거 여기까지 얘기해. 자,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 금방 앙금 생성 반응인 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반응을 보게 되면 보기 좋게 어떻게 색깔로 지금 다 이렇게 이온들을 표시를 해놨지? 그러면 반응 전 후에 나트륨 먼저 보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 자, 여기 나트륨 반응 전 후 각각 한 개지. 그 다음에 여기 염소 보자. 염소.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 염소 한 개. 그 다음 산소 몇 개니? 3개. 반응 후에도 3개. 그 다음 질소 하나. 그 다음 은 하나. 반응 전 후에 나트륨 원자는 염소 원자, 은 원자, 질소 원자 다 각각 그대로 일정하지. 개수가 변하지가 않았어. 원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고 개수도 변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즉 뭐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이번엔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봅시다. 기체 발생 반응, 여기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킬 거야. 자,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 HCl인데 이 염화수소를 물에다가 희석을 한 게 묽은 염산이야. 즉 이제 나중에 염화수소 묽은 염산 어떤 책에는 염화수소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책에는 묽은 염산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 헷갈리면 안 돼. 둘 다 묽은 염산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염화수소 기체를 녹인 수용액이다. 같다. 묽은 염산이나 염화수소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이렇게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를 서로 반응을 시켰어. 그러면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돼. 이산화탄소? 이렇게 기체는 위로 날아가니까 화살표로 위로 표시를 할 거야.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된대. 자, 요거를 탄산칼슘 가루를 이제 묽은 염산을 집어넣은 통하고 이렇게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얼마래? 505g으로 측정이 됐네. 이거를 이 안에 묽은 염산을 이렇게 쏟아서 탄산칼슘과 반응을 했어. 그런데 지금 여기 뚜껑을 잘 보면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야. 닫힌 용기라고 보면 될 거야. 닫힌 용기일 때 질량이 어떠니? 505g으로 같지? 반응 전 505g, 반응 후 505g 같아. 언제? 닫힌 용기일 때, 뚜껑이 닫혀 있을 때.
자, 이때 질량이 어떠니?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생한 기체, 이렇게 탄산칼슘과 염화수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그다음 물이 생성이 돼.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기체가 닫힌 용기,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떠니?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닫힌 용기에서 어떠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번에는 열린 용기야. 즉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물근염산과 탄산칼슘을 반응을 시켰어. 그랬더니 여기 얼마니? 질량이 501g이지. 501g. 505g에서 501g으로 약 4g 정도가 줄어들었네? 질량이 감소를 하게 된 언제? 열린 용기일 때. 뚜껑이 열려 있을 땐 질량이 감소하게 됐다. 왜? 이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이렇게 바깥으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겠지. 그러니까 그 빠져나간 기체만큼 질량이 감소를 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이 된다라는 거야. 질량 보존이. 다만 닫힌 용기에서는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질량이 일정하겠지만 이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해. 왜? 그만큼 바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즉 여기에서도 빠져나간 기체만큼 생각을 했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반응 전이나 반응 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질량은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 물 합친 질량과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탄산칼슘, 염화수소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기체 발생 반응 보면 마그네슘하고 물근염산하고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수소기체가 생성이 될 거예요. 염화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아연하고 물근염산 반응을 하면 염화 아연과 함께 수소기체가 생성이 될 거예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시키면 물과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탄산수도 나트륨을 분해를 하게 되면 탄산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 이렇게 기체 발생 반응 여러 가지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한번 알아보자. 연소. 자, 예전에 선생님이 과학에서의 연소 반응, 연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라고 했지. 즉, 과학에서 연소다? 그러면 산소와 반응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변화 보자. 강철솜이 있네, 강철솜. 강철솜 뭐야? 그 철수샘이, 그러니까 얇은 철사를 구부러뜨려 놓은 것을 강철솜이라고 하지. 이 강철솜을 연소를 시켜보자. 그럼 연소를 시켰다, 이 철과 산소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철과 산소가 만나게 되면 산화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철솜을 연소를 할 때 일단 닫힌 용기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닫힌 용기에서. 닫힌 용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산소와 뭐가 이렇게 강철솜, 철이 만나게 됐어. 그렇게 되면 산화철이 만들어지게 되네. 연소 전, 연소 후. 그렇게 되면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합하게 되면 반응 전, 후의 질량이 일정하게 된다. 즉, 산소의 무게만큼, 산소의 질량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산화철의 경우. 즉,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다. 결합한 산소의 질량까지 합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닫힌 용기가 아닌 열린 용기에서 해봅시다. 열려 있으면은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닫힌 용기 안에서는 그 안에 산소가 그 안에 있는 산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을 일정할 텐데 이게 닫힌 용기면 바깥에서 이렇게 산소가 결합하게 되겠지. 바깥에 있는 산소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산소의 질량까지 외부에 있는 산소의 질량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겠지만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철과 산소의 질량을 합한 것은 산화철의 질량과 서로 같다. 이번엔 나무의 연소 혹은 종이를 연소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가 연소니까 뭐야?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니? 다 타게 되면 연소가 되면 재가 발생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렇게 뭐 수증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증기는 결과적으로 물로 액화할 수 있겠지. 액화되면 물로 변할 테니까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연소가 됐다. 산소가 만나게 되면 재와 이산화탄소와 물 혹은 이렇게 수증기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 거야. 뭐 상태 변화에 따라서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은 둘 다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수증기를 사용해도 물을 사용해도. 자, 그렇게 나무와 산소, 즉 나무가 연소가 됐어. 그랬더니 재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이 되는 현상. 이게 화학 반응인데 이거를 닫힌 용기에서 해보자라는 거지. 닫힌 용기에서 요 실험을 할 경우에 어떠하니? 질량이 일정하다. 발생한 기체의 질량을 합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이 일정하다. 자, 안에 지금 닫힌 용기의 경우 산소 그리고 나무가 있어. 이게 연소가 됐어. 연소 후에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혹은 물, 그 다음 재가 있어. 얘네 세 개 다 이산화탄소, 재, 수증기 다 합하면 요 연소 전에 있는 질량과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윗접시 저울로 재우니까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지. 수평을 이루고 있지. 즉 질량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나무의 연소를 이번에는 열린 용기에서 해보자. 그랬더니 질량이 감소하게 됐다. 왜? 발생한 기체 이산화탄소가 어때? 열린 용기에서는 이렇게 날아가겠지. 공기 중으로.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은 어떻다?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나무, 산소를 합한 질량은 재와 이산화탄소, 수증기를 합한 질량과 서로 같다라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연소 반응에서도 어떻게 되니? 질량 보존 법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보게 될 거고 이제 그 뒤쪽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탐구 A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한번 봅시다. 자, 이 탐구 같은 경우에는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이 되는지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 봅시다.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용기에 넣고 어떻게 질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165.3g으로 나오더라. 뭐 탐구 결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이거를 두 용액을 섞은 후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을 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더래. 그게 뭐야? 염화은이 생성이 됐다라는 거지. 자, 그래 놓고 반응이 끝난 다음에 이 반응을 시켜놨던 얘들을 갖다가 그대로 놓고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165.3g으로 어떠니? 165.3g, 165.3g 똑같더라. 반응을 시켰더니 질량이 일정하더라 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해봤더니 반응 전후의 질량이 일정하더라. 자, 이번에는 기체 발생 반응 질량 변화를 보자. 자, 용기에 탄산칼슘 넣어놓고 묽은 염산 넣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질량을 측정했대. 그랬더니 얼마니? 196.4g 측정이 됐어. 자, 이 유리병을 이렇게 기울이게 될 거야. 기울이게 되면 여기 묽은 염산이 어떻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하겠지. 그 다음에 반응을 시키면서 변화를 관찰했더니 기체가 발생이 되더라. 보글보글 막 끓어가면서 그 기체, 발생된 기체가 뭐야?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됐더래. 그래 놓고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얼마니? 196.4. 196.4, 196.4 같네. 질량이 일정하더라. 언제? 이렇게 닫힌 용기에서는. 자, 똑같은 실험을 어떻게 했니? 열린 용기에서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을 해봤더니 질량 측정하니까 196.1이야. 얼마? 0.3g이 줄어들게 됐네. 자, 어떻게 되겠어?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이렇게 열린 뚜껑으로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라는 거지.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갔으므로 질량이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 자,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어떠니? 165.3g씩 같았지? 어때?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다. 자,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이 일정하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므로 질량은 어땠니? 196.4g에서 196.1g으로 0.3g 어떻게 됐니? 감소를 하게 됐지? 자, 감소하지만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어때? 기체가 빠져나간 것만큼 생각을 하면 전체 총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하다. 즉, 이렇게 기체 발생 반응의 실험을 봤었을 경우에도 어떻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면 질산나트륨 앙금이 생성된다? 자, 여기 보면 질산나트륨 앙금 아니지. 무슨 앙금이었어? 염화은 앙금이었지.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실험 1에서 염화나트륨 플러스 질산은의 질량은 염화은 질산나트륨의 질량과 같다. 자, 실험 1에서 어땠니? 총 질량 일정하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여기 나와 있네. 뭐라고 나와 있니 여기? 두 번째 실험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자,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후 질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 자, 여기 어떻게 됐어? 기체가 발생된 기체만큼 열린 용기에서는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감으로 질량이 감소하게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지. 빠져나간 무게만큼 생각을 했었을 경우에 어떻다? 질량 보존 법칙. 자, 발생한 기체의 질량을 고려해 빠져나간 기체만큼 고려를 하게 되면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30g과 질산은 수용액 25g을 섞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다. 실험 결과 만들어진 흰색 앙금의 이름을 쓰고,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 뭐니? 염화은이지. 염화은. 그 다음 반응 후 혼합 용액의 전체 질량. 반응 전 30g과 30g 서로 반응을 시켰으니까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돼? 성립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 30 더하기 25g 해서 총 질량은 55g이 되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같다. 자, 3번 봅시다. 탄산칼슘과 묽은염산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의 질량을 등호나 부등호를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열린 용기고 가는 닫힌 용기네. 그러면 이 묽은염산과 탄산칼슘이 만나게 되면 뭐가 생성이 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될 텐데 여기 닫힌 용기니까 그 안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안에 여기는 열린 용기니까 바깥으로 어떻게 써?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겠네. 그러면 빠져나간 이산화탄소만큼 질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질량이 더 크겠어? 가의 질량이 나보다 크게 되겠다. 이렇게 부등호 하고 왜 그래? 발생한 기체가 용기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문제 봅시다. 문제 21쪽의 문제 보면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표시를 하라고 했지.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 맞는 얘기죠. 물리 변화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모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다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그 다음에 연소 반응 모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성립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봅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반응 전후에 물질을 이루는 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3번 봅시다.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을 반응을 했더니 염화은과 질산나트륨 이렇게 염화은의 앙금과 질산나트륨 자,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그러면 두 수용액을 반응하기 전과 반응 후의 질량 어때? 지금 보면은 반응 전 후에 원자의 종류, 개수 변하지 않았지.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될 거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겠니? 서로 같다라는 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같다.
다음 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반응시켰다. 자, 닫힌 용기야. 닫힌 용기.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자,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염화 칼슘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했지.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여기 이산화탄소. 여기 이산화탄소. 맞죠? 기체가 발생함으로 나의 질량은 가의 질량보다 작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 닫힌 용기라고 했어. 용기가 닫혀 있어. 뚜껑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가의 질량이나 나의 질량은 서로 같다. 근데 작다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틀렸죠. 나의 반응이 끝난 후 유리병의 뚜껑을 열면, 자, 열린 용기가 되면 이 안에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겠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지. 그렇게 되면 나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게 된다. 얼마만큼?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감소하게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열린 용기에서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면 감소, 증가하면 증가, 일정하면 일정하다라고 각각 쓰라고 했지.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서 반응을 시킨다. 자,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반응을 시키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 열린 용기라고 했지. 열린 용기.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발생한 수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지. 그러면 날아간 수소 무게만큼 질량은 어떻게 돼? 감소가 되겠네. 그러니까 감소 적어주면 되겠죠.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검은색 산화철이 생성이 된다. 자, 강철솜을 연소시킨다.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될 건데 열린 용기가 에서 반응을 시키니까 바깥에 있는 산소가 철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산소의 무게만큼 어떻게 되니? 질량은 증가하게 된다. 황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바륨 수용액을 반응을 시킬 거야. 자, 황산나트륨 수용액, 염화바륨 수용액. 황산나트륨, 염화바륨. 이렇게 반응시키면 뭐가 생성이 돼? 황산 바륨과 뭐가 생성이 돼? 염화나트륨. 자, 황산 바륨에 앙금이 생성이 되고 염화나트륨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은 어떻게 되겠니? 일정하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 후의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거. 일정. 나무를 연소시키면 열과 빛을 내면서 타고 재가 남는다. 자, 연소 반응이야. 그런데 열린 용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뭐니? 만들어진 수증기 혹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겠니?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지. 그 날아간 만큼 어떻게 될까? 질량은 감소하겠다.
자, 공기 중에서 강철솜 21g을 가열한 후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27g이 되었다. 강철솜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하라. 자, 철과 산소가 반응을 했더니 뭐가 생성이 됐어? 산화철이 만들어지게 됐다. 자,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강철솜은 얼마니? 21g이라고 했어. 그런데 얘는 몰라. 산소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산화철의 질량이 27g이었어. 자, 연소 반응 전 후의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산소 얼마겠어? 21g, 27에서 21g 빼주면 나머지 산소의 무게가 되겠지. 즉 6g이 되겠습니다. 6g이 뭐야? 산소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량 보존 법칙이고 다음 시간에 일정선분비 법칙 그리고 이어서 또 기체 반응 법칙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